당신의 편지를 다시 읽으니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여기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그 시절의 답장을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실화극장 제13화 50년 만의 편지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 은퇴한 교사 김준호입니다. 지난 2월 이사를 준비하며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제 손을 멈추게 한 낡은 목재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전부 제가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여자 은영이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봉투 위 날짜를 보니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딱 2년 6개월 동안 한 장도 빠짐없이. 그때 저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고 겁이 났고 괜히 마음을 들켜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몰래 꺼내 읽고 다시 숨기고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편지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 시절의 공기가 그대로 제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 길, 도서관 창가 자리, 멀리서 몰래 바라보던 그녀의 옆모습,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제가 외면했던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오빠 언제쯤 저한테 연락 줄 거예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에요. 오빠 생각만 자꾸 나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 머릿속을 더 아프게 찌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내 미숙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50년을 함께 살았고 그 사람 덕분에 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편지를 다시 읽는 순간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미숙이의 영정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숙아,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나도 사람이라 너무 외롭다. 아내 미숙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제 인생은 회색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손주들도 바빴고 저는 조용히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 마치 제게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일까? 늙은 주제의 추억에 기대는 걸까? 하지만 결국 저는 한 번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은영이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문제는 은영이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서툴고 검색도 느립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민준아, 사람 찾으려면 요즘은 어디서 찾니? 손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작은 글씨를 찡그리며 서툰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검색창에 단 2글자, 은영.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영의 책방, 그런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60대 여성.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은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또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그녀가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나를 미워할까?
하지만 결국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손글씨로 정말 조심스럽게 깔끔한 종이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1974년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그때 저는 당신에게 한 번도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너무 용기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편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낸 뒤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2주, 3주, 하루에도 몇 번씩 우편함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난 걸까? 혹시 나를 잊었을까? 혹시 이 편지가 불쾌했을까? 그렇게 3주 5일이 지났을 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 그 순간 제 손은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아직도 저를 기억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님, 저는 은영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저도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평생을요. 저는 그 문장 하나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 48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작년에 저를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은영이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은영아, 내 아내로 살아준 48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이제 남은 너의 인생엔 마지막 퍼즐한 조각이 있지 않니? 그 사람을 만나. 후회로 살지 마. 그 순간 저는 미숙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다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마음을 한 번만 정리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봄입니다. 그 봄이 짧았지만 그 기억은 제 인생을 밝혀주었어요. 이제 우리 그 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답장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시골 마을 조용한 골목, 간판도 작은 조그만 책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었거든요. 은영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우리 얼굴에 주름을 새겨놨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그날 우리는 서점 한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후회했는지, 누굴 떠나보냈는지, 그녀의 남편 이야기, 제 아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서점에서 만납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그녀는 책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젊은 학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이 72세, 그녀는 71세. 이게 인생 2막인지 잃어버린 1막의 연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따뜻함이 진짜라는 것. 은영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오빠, 이제 다 용서했어요. 우리는 이제 행복하자. 그게 전부야. 누구에게나 가장 아름다웠던 봄은 있습니다. 세월에 잊힌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고이 접혀있던 그 시절의 기억들. 오늘 준호님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차마 전하지 못했던 한마디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인연을 저희 실화극장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